새로운 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준비에 한창이신데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달라지는 게 없다. 이 양쪽 당을 좀 정신 차리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린 시절의 꿈이 탐정이었어서 술꾼이라고 불러주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인을 만나 우리 사회 구석구석 정치 이슈를 짚어봅니다. 네, 앵커 정치를 만나다. 오늘은 금태섭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지역민 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금태섭입니다. 목포에 와서 여러 시청자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국 정치를 바꾸고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수해 피해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3지대 신당 창당 바람이 불고 있어서 저희가 모시기도 했는데요. 예. 가장 먼저 나서기도 하셨습니다. 예. 새로운 당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준비에 한창이신데 예. 좀 큰 결심과 용기가 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가장 큰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지 한 10년이 됐는데요. 네. 처음에는 안철수 의원이 도와달라 그래서 그때도 제3지대 신당 캠프에서 일을 하다가 예. 이제 저는 원래부터 대학 다닐 때부터 사실은 쭉 민주당 지지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민주당에 와서 이 일을 하다가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과는 달라졌다고 여기고 또 징계까지 받게 되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어쨌든 저는 뭐 국민의힘은 원래부터 지지하던 정당은 아니지만 서로 경쟁하는 관계니까 거기도 또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캠프에도 가서 돕기는 했는데 네. 이렇게 양쪽을 겪어보면서 보니까 우리 정치가 지금과 같은 양당의 그 서로 공생하는 체제 그리고 편가르기 하고 싸우는 체제로는 절대 발전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고민을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서 내년 총선에 어느 쪽이 이겨야겠냐?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 쪽이 이겨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네. 국민의힘이 지금 100석 좀 넘는데 내년에 180석 되면 좋을 것 같냐? 그러면 선뜻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쪽이 이기던 큰 의미가 없고 맨날 그냥 서로 발목 잡고 싸우는 것만 하니까 네. 이거를 좀 바꾸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구조를 바꾸는 작업을 해보자.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이렇게 신당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약간의 성과가 필요해 보이는데 예. 신당 창당으로 이제 성과를 본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이번에 의원님은 좀 어떠세요? 자신 있으신가요? 어쨌든 좀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네. 만약에 제가 뭐 친한 후배나 가까운 사람이 이걸 한다 그러면 저라도 네. 말리겠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확실한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네. 하는데 대권 주자나 지역 기반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잠깐 빛을 보다가도 이게 대단히 어려운데 다만 이제는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유권자들도 그 만나면 그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네. 이제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제가 안철수 의원 도와서 제3지대 신당을 할 때는 아우 그 참 좋은 생각인데 민주당하고 단일화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혹은 뭐 그거 좋은데 그거 하다가 저쪽 편이 이기면 어떻게 하나요? 이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하는 거를 보고 다시 민주당 정부가 돼서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다가 실패하고 그래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또 실패한 분들이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달라지는 게 없다. 인재는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능성 면에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해도 네. 정말로 한 의미 있는 의석이 있는 새로운 당, 한 30석 정도 되는 새로운 당이 있어서 네. 이 양쪽 당을 좀 정신 차리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저희가 얼마 전에는 광주에 와서 시민간담회를 했는데요. 네. 거기서 만난 광주나 목포나 다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도 뭐 민주당을 싫어한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로 새로운 당이 생기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바뀔 것이고 그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다 동의하세요. 네.
그렇다면은 일단 새로운 인물도 좀 영입을 해야 된다. 이것도 승패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예. 뭐 유념해 두고 있는 뭐 생각해 두고 있는 인재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어떤 이미지 쇄신을 할 필요가 있으면 네.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을 이렇게 영입을 해가지고 이 붐업을 하고 했거든요. 그렇죠. 뭐 IT 업계에서 성공한 사람, 뭐 어디서 성공한 사람 했는데 저희는 어떤 개인보다는 일단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인,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 50%는 정말 2030한테 맡겨서 하게 하는. 그래서 당이 좀 젊어져야 되고 네. 특히 저 민주당 계통에는 저도 나이는 그렇습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586 세대의 운동권 출신들이 너무 오랫동안 있는데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은 오히려 연령대가 더 많고 네. 이게 변하지 않는데 그런 젊은 층으로 좀 바꾸려고 하고요. 기존의 정치인들, 뭐 전현직 의원 이런 분들보다는 좀 새로운 인물 이렇게 네. 하려고 합니다. 원래 검사, 변호사 이렇게 해오셨는데 예. 아버님께서 또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을까요? 당연히 그랬고요. 이제 아버지는 판사를 하시다가 그 유신 시절에 이제 데모하는 학생들 영장 기각하고 무죄 판결하고 하다가 법원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셨고 저도 이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법대를 갔는데 아버지가 판사를 하셨으니까 저는 검사를 해보겠다고 했더니 별로 네. 반대는 안 하시고 네. 또 제가 어린 시절에 꿈이 탐정이었어서 네. 수사 같은 거를 해보고 싶어서 검사를 했는데 아주 잘 맞았습니다. 저는 검찰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도 잘 지냈고 네. 저도 아주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정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네.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는 걸 이렇게 된 걸 보면 정치를 하는 거는 약간 인연 같은 것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예. 네, 검사 생활 하시다가 갑자기 어떻게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걸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때는 제가 이제 그 검사 생활을 12년을 했는데요. 예. 이제 저도 열심히 일하고 제 주변에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도 많은데 국민들은 다 검찰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검사라면 아주 신뢰가 하나도 없고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거를 좀 바꿔봐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위에 보고를 하지 않고 그 현직 검사가 말하는 수사 제대로 받는 법.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어떻게 하면은 자기 권리를 행사하고 또 이 강압적인 수사를 받지 않을 수 있나 이거를 한겨레 신문에 기고를 했다가 네. 저희 아버지처럼 말하자면 쫓겨나다시피 검찰에서 나왔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제가 사실은 성격도 좀 내성적인 데가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네. 막상 그런 파문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정치 쪽은 바라보지 말자. 네. 그리고 이제 변호사를 하면서 뭐 신문 같은데 칼럼도 쓰고 그러고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 정치에 관여하게 되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네. 듣기로는 술을 굉장히 잘하신다고 하시던데 주량이 어느 정도나 되시나요? 아무래도 검찰에 있으니까 네. 과거에는 검찰에서 술들을 많이 먹었죠. 근데 정말 잘 드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다들 평범한 사람 중에서 저는 술을 좋아하는 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네. 한번 둘이 마셔본 적이 있는데 둘 다 비슷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주량이 비슷했던가요? 아니 뭐 네. 저보다 훨씬 잘 드시는 것 같긴 한데 네. 맞춰주셔서 그랬겠지만 그때는 즐겁게 마셨습니다. 어느 정도 어디 가서는 좀 잘 마신다 하는 편에 속하시는 걸로. 저는 예. 잘 마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네. 같이 술 마셔본 사람들이 술꾼이라고 불러주면 좋아합니다. 진정한 술꾼이 그러니까요.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술만큼 또 독서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정치를 하면은 이것저것 다방면에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역사 책도 보고 그다음에 네.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에 관한 책들을 많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중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왔다 갔지만 최근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네. 그 왕세자가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분에 관한 책이 2권 나왔거든요. 네. 이런 것도 보고 뭐 우크라이나 문제, 뭐 중국 문제, 일본 문제 이 책들을 많이 보는데 그거는 취미라고 할 수는 없고 저는 소설을 많이 네. 읽습니다. 아, 네. 네, 글도 잘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유 글은 네. 잘 쓰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네. 잘 못 씁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987년도에 처음 투표를 해봤는데요. 20살이 돼서. 예. 그때 김대중 당시 후보를 찍은 이후로 쭉 민주당에 투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탈당은 했지만 대단히 애정이 있고 네.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한데 원래 민주당의 강점은 좀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것 같아도 자유롭게 말도 하고 뭐 선배 앞에서나 뭐 다선 의원 초선이 용기 있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에서 조금만 다른 얘기를 하면은 용납을 못하고 문자 폭탄 같은 거를 하고 거의 폭력적으로 이 억압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김대중 노무현 때의 민주당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게 좀 원래 모습대로 됐으면 민주당이 본 모습을 찾았으면 하는 정말로 그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구설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말로 자기 스스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네. 정치인이라면 물론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니까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정권이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시겠지만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의견을 내야 되고 네. 때로 세상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나 여당이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죠.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은 일이 2번 있는데 네. 지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할지 말지 하고 있으니까 네. 초선 의원들 50명이 나서서 연판장을 돌리면서 출마를 못하게 막았습니다. 네, 그랬죠.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이 또 대표로 나오면서 자기가 윤 대통령하고 친하다, 뭐 연대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니 당시 정무수석 비서관이라도 결국은 대통령 비서인데 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현역 네. 의원에 대해서 헌법기관인 의원에 대해서 대통령 비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국민의힘에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철수 의원도 뭐 사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항의를 하진 않았고 예. 국민의힘 자체에서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누구를 앉혀놔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든 혹은 지금 국민의힘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든 네. 다 성공하시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정치인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눈치 보고 있는 거 이게 상당히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부분이 여야가 대화보다는 싸움을 벌이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현재 정치가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싫어하시는 분들 많고 네. 저도 생각이 다른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절차를 거쳐서 대표로 뽑힌 분입니다. 그렇죠. 제1야당의 대표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면서 안 만나는 거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에 못지않을 만큼 많거든요. 네. 그분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정치가 복원이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로 모든 사람이 힘을 합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는 일하기 힘들다고 느끼는 거는 이게 갈등을 조장하고 네. 서로 얘기를 안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거는 우리 국민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네. 대통령이 좋든 싫든 생각이 같든 다르든 일단 제1야당 대표를 만나서 그리고 예를 들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예. 하소연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있다. 네. 지금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당신들도 알지 않냐? 이 중에 좀 엉터리 문제 제기도 많다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야, 대통령이 정말 의석도 적어가지고 고생이 많고 저 제1야당 앞에서 정말 하소연을 하는구나. 네. 이래야 오히려 선거도 이길 수 있고 예. 정치가 복원이 되는데 전혀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안 만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대화의 정치를 해라, 협치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소통이 결여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새로운 당 뭐 저희가 얘기를 계속 했지만 네. 이번에 정말 많은 그 신당 이제 바람이 불었습니다. 네. 양양자 의원도 한국의 희망당이라고 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정의당에서도 전현직 의원들이 창당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정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을 좀 그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대라거나 이런 것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정의당은 지금 내부 사정이 너무 복잡해서 네. 저희가 얘기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네. 생각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상식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한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뭐 우리가 뭐 이념에도 매달려 봤고 서로 이 선거를 놓고 보수 진보로 갈려서 싸워도 봤지만 네. 시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데 정치가 기여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쪽이건 저쪽이건 아무 변화가 없다는데 다 동의할 겁니다. 네. 그 고민을 하는 사람이면은 저는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정의당이 됐던 뭐 다른 뭐 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됐건 어디가 됐건 이 고민하고 변화하고 또 결단을 내리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저희는 그 과정에서 뭐 저 사람들 생각하고는 같다 다르다 같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보다는 존중하고 네. 그 변화를 응원하는 태도가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는 저희 일을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이 새로운 당 네. 창당 일정과 관련해서 좀 더 소개를 해주자면요. 예, 저희는 9월 달에 발기인 대회를 가지고 창당 절차에 착수를 해서 연말 전에 아마 11월 달쯤에는 창당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체제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정말로 그 우리 삶에 중요한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 해결형 정당을 만들려고 하고요. 저희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빈부격차, 양극화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선거 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네. 싶었는데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질문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과 전남 지역민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드리지 못한 말씀도 많고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가 변하기 위해서는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도 바뀌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유권자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유권자들께서 굳은 결심으로 우리 정치를 바꿔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금태섭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앵커 정치를 만나다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